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장비 선택 기준, 필수 장비, 나중에 사도 되는 장비, 초보 기준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예, 제가 항상 보자기를 쓰고, 두 권을 쓰고, 나름 컨셉을 잡고 방송을 했었는데, 안 어울린다, 이상하다, 라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, 다 벗었습니다. 고객과, 구독자와 소통하는 방송입니다. 여담이었고요. 일단은 오늘은 장비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청소 창업 상담을 받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. 장비는 뭐부터 사야 하나요? 저 또한 초보 시절에 이게 좀 많이 궁금했어요. 왜냐면 창업 비용이랑 이제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비싼 장비 이야기나 브랜드 추천이 아니고 어떤 장비가 필수인지, 어떤 장비는 나중에 사도 되는지 그 기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보가 장비에서 가장 먼저 착각하는 지점.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 또한 그랬어요. 좋은 장비면 일도 쉬워지겠지. 이 생각 자체는 틀린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문제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. 장비가 일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일의 구조가 장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.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. 그래서 비싼 장비를 먼저 사면 생기는 구조. 초보분들이 비싼 장비를 먼저 사면 공통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. 장비값 때문에 일을 가려서 못 받고 받을 수 있는 현장도 억지로 끼워 맞추게 돼요. 결국에는 장비에 맞춰 일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. 이건 초보에게 가장 불리한 구조예요. 이 무작정 비싼 장비를 사셔서 이 장비를 쓸 수 있는 오더가 없게 되면 흔히 보이는 중고 사이트 같은데 보시면은 비싼 장비를 막 반값에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. 왜 그러냐? 이 장비 자체가 자기가 효용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. 1년에 360일은 창고에 혹은 사무실에 먼지가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. 근데 이런 고가의 장비들은 작동을 안 하게 되면 고장이 납니다. 그래서 관리 비용도 들어가요. 그래서 결국에는 사신 가격의 절반 가격 이하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일단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. 옛날 얘기긴 한데. 그러면 초보 기준 필수 장비의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필수 장비의 조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. 첫째, 여러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쓰일 것. 둘째, 없으면은 아예 작업이 안 되는 것들. 셋째, 대체 수단이 없는 것.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장비만 초기 필수 장비입니다. 입주 청소를 예를 들면 다 차량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다 사셔도 50만 원 미만이에요. 근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초기 사업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 일을 선택하세요. 만약에 100명 정도가 이 일을 동시에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3개월 안에 90명 정도는 그만둡니다. 왜? 내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. 근데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. 이거를 내가 사업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. 3개월 만에 성공한다? 그게 말이 됩니까? 그 정도 인내심과 끈기면 어떤 일을 해도 그분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장담합니다. 그 부분은. 최소한 어떤 일을 시작하셨으면 3년은 한번 버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초보가 먼저 갖춰야 될 장비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초보 단계에서는 전문 장비보다는 범용 장비, 특정 현장에서만 쓰이는 장비는 그 현장을 자주 하게 될 때 의미가 생깁니다. 초기에는 어디든 투입 가능한 장비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성능 청소기라든가 일반 청소기보다는 고성능 청소기는 어디든 쓰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장비 욕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청소기를 좀 좋은 거를 사시면 일을 할 때 아주 많이 편합니다. 그러면 나중에 사도 되는 장비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
나중에 사도 되는 장비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.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되는 장비, 특정 상황에서만 효율이 올라가는 장비. 이 장비들은 경험이 쌓인 뒤에 사셔도 충분합니다. 그리고 그때 사야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어요. 그런 장비들의 일례는 뭐 예를 들어서 새집 증후군을 한다고 하자고요. 그러면 이제 보통 다 이제 뿌레로 하시잖아요. 초미립자 분사기. 예. 일명 이제 뿌레로 통하는 장비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것도 그 싸구려 뭐 말 한 마리에 뭐 2만 원, 3만 원짜리 하시면 안 돼요. 그렇게 하시는 거는 예, 다들 욕을 먹이는 행동입니다. 진짜 효과가 있는 약품을 쓰셔야 그 뿌레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윗단계 뭐 오전기라든가 뭐 기타 등등 장비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몇백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막상 그 장비가 있어도 계약을 못 하게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.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말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교육할 때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말립니다. 이 장비 있으면 일을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라는 질문을 하시면 저는 항상 똑같은 답변을 드립니다. 그 장비 없이도 지금 할 수 있는 현장이 먼저 보셔야 한다고. 현장이 안 보이는데 장비부터 사는 건 방향이 반대라고 말씀을 드려요. 예. 그러니까 뭐든지 때라는 게 있어요. 내 스킬이나 혹은 경험이 쌓이고 나신 뒤에 그 장비를 사셔도 충분합니다. 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초보 장비 선택의 기준은 미래가 아니다. 초보분들이 장비를 고를 때 자주 미래를 봅니다. 나중에 이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서. 하지만 초보 기준에서는 미래보다 지금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. 장비, 내 자본금이 충분하다면 사시는 것도 저는 찬성하는 편이지만 이제 이 방송은 이제 공통된 점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라서 어찌됐든 지금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의 선택도 내 현재 기준에 맞춰서 갖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예.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청소 창업에서 장비는 목적이 아니고요. 구조를 버티기 위한 수단이에요. 필수 장비는 지금 일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고 나중 장비는 일이 좀 많이 쌓인 뒤에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예요. 이 효율을 높여주는 거는 또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면 수입이 그만큼 극대화돼요. 근데 초보 수준에서는 그런 극대화되는 그 오더라고 그러죠. 이를 딸 수가 없어요. 예. 고객을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설득을 한다 해도 본인이 그 장비를 활용을 못해요. 예. 그래서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순서를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 순서를 지켜야지만 처음부터 뒤죽박죽이 안 되고 초보의 체력과 사업 지속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